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죠.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법원의 판단이 최강욱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하고 다음 총선 출마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의 2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 당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최강욱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고, 같은 날 조국의 아들이 이를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대학원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최강욱이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었는데, 결국 2021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2020년 기소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법원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강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인데, 당시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확인서와 같은 허위 경력 자료는 최강욱이 명의자이므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아무 지원자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강욱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상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다. 결국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최강욱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같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최강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국 정경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냐? 따라서 이건 불공정한 것이고,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건 범죄가 맞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최강욱은 과거 재산상속 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조국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턴 확인서를 보면 조국의 아들이 2017년 1월에서 10월 동안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세상에 어디에 이런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최강욱에게 불리한 진술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문자가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최강욱은 정경심에게 오랜만에 원희, 조국 아들의 이름이 조원이지요. 오랜만에 원희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조국 아들이 꾸준히 인턴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매주 2회를 인턴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오랜만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또한 최강욱은 정경심에게 원희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에 정경심은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라고 답했는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 뒤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1년 이상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해당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와 달리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데, 쟁점은 최강욱의 유죄 증거가 된 정경심의 자택 PC를 증거로 볼 수 있냐
없냐라는 점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이 숨기라며 넘긴 PC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이를 검찰에 제출했었죠. 검찰은 해당 PC에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자격증 증명서를 써준 정황을 발견하고 최강욱을 기소한 것인데 2심 재판에서 최강욱은 조국 부부의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데다가 제출자인 김경록 씨와도 관련이 없는 별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조국 부부가 김경록 씨에게 PC를 넘겨준 순간 처분 권한도 넘겨줬다며 증거로 인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할 일 참 더럽게 없죠. 이렇게 됨으로써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던 최강욱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보장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길을 대법원이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조국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쟁점이 조국 입시 비리 혐의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최강욱 2심과 조국 1심에서는 모두 정경심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경심이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김경록에게 저장 매체를 준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는 것으로 위법한 압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국 1심 재판부 역시 정경심이 자발적으로 관리권을 이전했고 김경록이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유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관련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정경심의 상고심에서 확정됐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PC가 공용 공간에 장기간 방치됐다는 등의 이유로 정경심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인데 정경심이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것인지 처분 권한을 완전히 넘긴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조국 2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대법원이 1년 이상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대법관이 모두 모여 가짜 인턴 증명서가 들어있었던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강욱은 내년 총선 선거판에 또 얼굴을 들이밀겠지요. 아시다시피 최강욱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3년 5개월째 법원을 들락거리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차곡차곡 채워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조치로 사실상 대법원이 최강욱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총선 출마의 길까지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 최강욱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